효과 1조 원. 와, 동그라미만 무려 12개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단순한 큰돈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단 하루 만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액을 의미하거든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 중 하나인 삼성그룹 내부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노동 갈등입니다. 현재 이 거대한 기업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짚어볼 내용 쭉 한번 보시죠. 첫째, 삼성의 전례 없는 파업. 둘째, 바이오로직스의 첫 번째 파도. 셋째, 전자 부문에 다가오는 폭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1조 원의 파급 효과까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삼성의 전례 없는 파업. 대체 어떤 상황인지 바로 보시죠. 우리가 삼성하면 흔히 문호조 경영이라는 단어를 바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룹의 핵심이죠. 삼성전자 역시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오랜 정체성과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바이오로직스의 첫 번째 파도로 넘어가서 현재 상황을 좀 더 줌인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까지 바이오로직스 노동자들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그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막 물리적으로 라인을 멈추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일제히 연차를 쓰거나 휴일 근로를 거부하는 식이에요. 조용하지만 아주 체계적이죠. 물론 사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급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팽팽하게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방어를 해도 타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업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요. 하루에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만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특성상 단 한 번만 라인이 멈춰도 진짜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엄청난 재무적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전자에 다가오는 폭풍입니다. 어쩌면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는 진짜 큰 위기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 이 숫자 93.1%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삼성전자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찬송률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죠? 지난 4월 23일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인 인파만 노조 추산으로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이 93.1%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이 요구가 단순한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부 노동자들의 전례 없이 강력하고 결속력 있는 움직임이라는 걸 가장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양측이 왜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걸까요? 이 내용이 핵심 쟁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결국 성과급, 즉 OPI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겁니다. 사측은 기존 방식대로 세금이나 자본 비용 같은 걸 다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자고 하고요. 반면에 노조는 좀 더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순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달라는 겁니다. 그냥 계산 공식 하나 차이 같지만 이게 사실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의 보상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숫자의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성과급 상한제가 자신들의 노동 가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완전히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낸 만큼 상한선 없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5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이때 법원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일종의 1차 관문이에요. 만약 여기서 타협을 못 찾고 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 5월 21일부터 삼성전자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무려 6월 7일까지 18일 동안이나 예고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째깍째깍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번째 파트, 1조 원의 파급 효과입니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시야를 좀 넓혀보죠.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 10명 중 7명, 그러니까 무려 70%가 이 파업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일 기업의 파업이 자칫하면 국가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대중들의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위기감이 이 수치에 그대로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반도체 라인이 실제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1조 원 가까운 엄청난 재무적 손실도 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삼성의 공급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삼성에서 반도체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퍼지면 결국 고객사들이 대만의 TSMC 같은 강력한 경쟁사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중순에 있을 이 추가 협상은 그냥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수용될지, 그리고 이 거대한 글로벌 IT 공급망이 계속 멈춤 없이 돌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삼성그룹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궁극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5월 중순,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끝에서 양측은 과연 극적인 타협점을 찾고 글로벌 기술 시장의 혼란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까요? 다가오는 협상의 결과가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전례 없는 파업 위기와 그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짚어본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